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말에도 쉬지 않은 미주노래 6월 8일 토요일이죠.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소식인데요. 이 급여 패키지 문제가 빨리 마무리 매듭이 젖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테슬라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세계 최대는 아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세계 최대 자산 펀드입니다. 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 자산 펀드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급여 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측에 요청한 테슬라의 AI 칩을 트위터하고 XAI 쪽으로 전환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발견됐잖아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급여 패키지에 이걸 두고 벌이는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가부간에. 근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 저희가 한번 투표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는 힘들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게 CEO 리스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냉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빠진 테슬라는 만약에 말입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오늘 밤에 일론 머스크가 나 테슬라 이제 그만 안 하겠다. 테슬라는 손 떼겠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같이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모르는 테슬라 주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적 국부 펀드도 반대는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주지는 않겠다는 거죠. 마치 이제 상원 하원에서 항상 돈 문제 갖고 힘겨루기 할 때 보면 공화당도 결국은 칼자루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끌려가진 않겠다는 거죠. 일종의 따낼 건 좀 따내고 해줄 때 해주더라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비교적 건강한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본의 히타치 회사 아시죠? 히타치. 한때 저도 어릴 때 그 워커맨 많이 들었는데 일본의 히타치가 전체 20%에 해당하는 5만 명의 AI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에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첫째 놈이 UCLA에서 바이오 엔지니어 전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쭉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너가 AI 쪽, 이양 엔지니어 쪽으로 갈 거면 AI 쪽을 좀 지금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 왜 인재 얘기하니에요? 그래서 아니 인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학만 나와서는 이제는 요즘은 안 돼. 최소 마스터 디그리까지 나와야지. 그래서 근데 이제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AI라고 하는 그 분야가 굉장히 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대학에서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이제 초기 단계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모든 기업들은 마치 골드러시 금을 찾아 떠나는 이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이 금강의 곡괭이를 팔았던 것처럼 결국은 AI가 미래의 유일한 먹거리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버핏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정말 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일본의 히타치도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AI가 처음이자 나중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버블과 노이즈도 많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사실 이 노이즈와 버블,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찌 보면 품어 안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 아닐까요? 이런 것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미주노을은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미주노을의 균형 잡힌 테슬라의 시각을 갖고 언제는 테슬라 까더니 요즘은 또 왜 이러냐 펌핑하냐 그러고 갑자기 왜 테슬라맨이 됐냐 그러고 이게 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본은요.
마켓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아무튼 그런 게 부족을 하면 뭐 유치원생들에게 대학 교수의 강의가 먹히겠습니까? 많은 자 이제 또 주말이니까 기분 좋은 얘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희랑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은 가시라고 왜 자꾸 와가지고 손가락 아프게 댓글을 남겨요. 댓글 남겨도 노출도 안 되는구만. 아셨죠? 자 이스라엘이 인질 4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4명을 구하기 위해서 236명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학살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고립되는 분위기죠. 미국이 계속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모양새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돈 많이 번 젠슨왕 황 사장, 자 세계 10대 갑부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세계 10대 갑부에 오르는 분위기. 여러분 어저께 금요일이죠. 아침에 발표되었던 비농부터 시작해서 고용 쪽에 이 보고서가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를 우리에게 던진 거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어제부터 계속 좀 필터링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이거 되게 이례적인 모습인데 일단 시장은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는 멈추게 되죠. 자, 이 부분 제가 준비한 영상으로 오픈 영상으로 주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미주널의 실전 영상은 멤버십 영상은 실전 중심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 오픈 영상은 미국 현지에서 필터링을 거친 이제 그 뉴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아시죠? 우주 관광을 7번째 비행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 상당히 수상하죠. 제가 시킹 알파에서 버진 갤럭틱을 쳐봤더니 세상에나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소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또 뭐야? 왜 버진 갤럭틱 주소지가 우리 집에 10분 거리에 있는 터스틴이지? 상당히 뭔가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기업인데 돈이 모자라니까 끊임없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잖아요. 여러분 버진 갤럭틱 같은 주식은 올라왔을 때 쇼치는 거지 절대 모아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억제는 갈 길이 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 이거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뉴스죠. 보통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그널로 보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미즈놀에서 일찍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캐나다의 금리 인하와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부러지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내놓은 극약 처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저희가 진단해 드린 내용이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뉴스로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균형 잡혔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7만 불이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이 현재 무너졌어요. 이유는 어저께 발표된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자, 하루 전까지만 해도 7만 1,000달러 그래서 곧 이제 1억을 넘어서면서 10만 달러를 향해서 투더문할 것 같았는데 뜨거운 고용 시장 상황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 자체가 먼저 바로 곤두박질을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폭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이 정도도 버티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라는 사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시장의 상황이 되게 혼란스럽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는 다시금 파워레입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이죠.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막을 올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애플 주가가 지난주 되게 잘 갔잖아요. 자,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한 다양한 업데이트가 예고된 가운데 애플의 AI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지난달 좀 실망스러웠잖아요. 그렇죠? 팀 쿡이 지난 5년간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1천억 달러 넘게 지출했다고 밝히면서 곧 빅뉴스를 발표하겠다고 발한 바 있죠.
자, 같은 날 엔비디아 주식은 10분의 1로 쪼개져서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자, 엔비디아 이제 1,000불은 당연히 넘어섰고요. 그렇죠? 자, 11일부터는요. 자,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캐나다에 이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 인해서 미국 연준도 너네도 이제 낮춰라라고는 압박이 커진 상황인데,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따르면 연준은 기준금리는 유지하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 경제의 둔화 조짐이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되기는 하는데요. 자, 오늘 좀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 나왔어요.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선거 전까지의 경제 지표는 다 무시해라. 뭐야, 조작됐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노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판이 커지니까 노 코멘트를 하는 것 같은데, 선거 전까지의 경제 지표는 다 무시해라. 그 이유는 선거 이후에 알게 될 거다. 그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근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금 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중국도 금 사는 걸 이제 멈추고 있거든요. 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중국이 금을 안 사? 그럼 이제 금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중국이 멈추는 것은 일종의 눌림목, 좀 숨고르기로 돌아가서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지나가 보면 다 결론이 나오겠죠. 미국의 백만장자 숫자가 지난해 6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무려 7.3% 증가한 750만 명에 이르는데요. 자,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 머지않아 저 7.3% 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기를 제가 중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합계는 26조 1,0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산 합계는 전년비 7% 증가했고요. 미 백만장자 750명의 자산 합계는 GDP 규모로 세계 1위인 미국 GDP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GDP가 26조 9,540억 달러였거든요. 와, 대박이네. GDP의 2위인 미국의 17조 7,860억 달러를 압도하는데요. 미국의 백만장자는 지난해 7월 1일 현재 미국 인구 3억 3,490여 명의 약 2.2% 수준입니다. CNBC에 따르면 캡제미니의 백만장자의 기준은 단순히 소유 자산 규모가 100만 달러를 넘는 이들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주택,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묶여있는 돈 다 빼고. 자, 백만장자들이 대거 늘어난 가운데 백만장자 중에서도 소득 상위 계층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을 제외한 순자산 규모가 3천만 달러 이상인 미국인 수는 2022년에 비해 7.5% 증가한 10만 명에 이르렀고요. 이들의 자산 합계는 7조 4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데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해서요. 있는 자들, 제가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다가 그만 되죠. 있는 자들은 정말 뭐 실물 경기가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계속 부가 커지고 있고, 서민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지금 계속 힘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지금 나인나인 스토어, 여러분 미국에 사신 분들은 나인나인 스토어 알잖아요. 지금 이제 폐업해서 지금 다 철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닝 발표한 보면은 그죠, 달러 제너럴, 달러 추리도 보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인플레이션의 증가분 한 25% 정도를 물건값에 얹어서 판매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하면서 되게 잘 갔던 주가들이 이제는 그 주된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이 부담스러워서 일주일에 한 번 갈 걸 2주에 한 번 가고 하다 보니까 매상이 급격히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 샤넬을 비롯해서 뭐 루이비통 이런처럼 고급 브랜드의 기업들은 불경기가 웬 말이냐. 뭐 슈퍼카 파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범죄가 더 들끓을 거고요. 증오범죄라 그러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정말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사회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에 계신 분들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고정 모기지와 변동 모기지가 나누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년에 워낙 이자율이 낮게 계속되다 보니까 고정 모기지에 비해서 저렴하게 이자율을 받을 수 있었던 변동 모기지를 선택해서 주택을 구입한 일부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공공행진과 고금리 등이 계속되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변동 모기지 월 지불금이 곧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즉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갚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년 전 저렴하지만 위험한 모기지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매달 갚아 나가고 있는 페이먼트 액수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렴하지만 위험한 모기지는 바로 변동 모기지죠. 영어로 AR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에 170만 채 이상의 주택이 변동 모기지에 의해 매매가 됐는데 이 변동 모기지를 고정 모기지와 비교하게 되면 처음에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결국은 알 수 없는 미래의 금리로 재설정된다고 합니다. 5년 전 5년 만기 변동 모기지 평균 금리 3.9%가 30년 고정 모기지 4.45%보다 약 0.55%가 더 낮았죠. 그러니까 변동 모기지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고정 모기지에 비해 상당히 당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셈이죠. 자, 모기지 관련 조사 업체인 ICE에 따르면 2019년에 변동 모기지를 선택한 약 33만여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이미 5년의 고정 금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조정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10만여 명의 경우에는 올해 금리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고금리 유지로 모기지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변동 모기지에 따른 조정으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월 페이먼트 급증을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소식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살짝 가려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내년에 저는 본격적으로 지금 터질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석 달 연속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곡물이 무려 6.3%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UN 식량 농업 기구 FAO라고 하는데요. 이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0.4로 전월보다 0.9%가 올랐습니다. 지수는 2014에서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인데요. 자, 여러분, 이 설탕도 오르고 곡물도 오르고 지금 안 오르는 것 빼고 다 오르는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 세계 증시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산 차량에 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디가? 자, 튀르기예가. 와, 이거 지금 뭐 약간 미국 편에 서는 지금 분위기죠. 자, 시티그룹이라든지 시티,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대표 금융회사가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잇따라 늦추고 있습니다. 땡기는 게 아니라 늦추고 있다고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티그룹, JP모건이 이날 각각 보고서를 내고 애초 오는 7월 정도 빠르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11월은 좀 그렇고 9월은 정말 연준으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시기거든요. 연준으로서도 선거를 앞두고. 자,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내일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미주노래 신호등. 자, 내일부터 오늘 저녁 첫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정말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20편의 영상이니까 한 5개월 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실전 중심의 특강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